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네시스 G80 2.5 터보 시승기를 전달 드리려고 이렇게 리뷰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빨리 시승기를 전달 드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는 타보고 여러분들께 그 느낌을 전달해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차량을 출고받고 1292km 지금 주행하고 있습니다. 1200km 넘게 지금 거의 1300km 정도 주행하면서 느낀 점들, 아무래도 아직 정확히 완벽하게 느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약간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1000km 넘게 타봤기 때문에 웬만한 부분들은 여러분들께 전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3.5 터보 모델도 3박 4일 동안 거의 1000km 넘게 타봤기 때문에 3.5 터보 모델과도 여러분들께 좀 어느 정도는 효과적으로 비교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리뷰를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제가 출고한 차량에 대한 스펙을 말씀드리면 일단 2.5 터보 모델이고요. 휠은 20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고 4륜구동 모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옵션 부분은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일단 오늘 주행 성능을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인 20인치 휠과 4륜구동이 적용되어 있는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컨셉은 제가 10가지의 질문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신 부분에 대해서 10가지로 한번 준비를 해봐서 그에 대한 질의응답 형식으로 2.5 터보 시승기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6기통 모델보다 4기통 모델이 출력이 아쉽지는 않은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2.5 터보 모델은 304마력의 43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동급 모델, 동급 독일 3사 대비해서 동급 모델은 다 2.0이에요. 근데 이 차량은 2.5 터보 모델이기 때문에 300마력이 넘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벤츠 E클래스만 하더라도 245마력의 출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차량은 304마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4기통 치고는 꽤나 높은 출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6기통에 비해서는 출력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6기통은 380마력이잖아요. 380마력에 비하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4기통인 걸 감안했을 때는 300마력이 넘는 부분이 있고 300마력이 넘으면 사실 일상주행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거의 2주 넘게 타보면서 고속주행도 해보고 일반 도심주행도 해봤는데 전혀 출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없었고 가속 성능 또한 크게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제가 느낀 6기통 엔진과 4기통 엔진의 차이점입니다. 6기통 엔진도 제가 3박 4일 동안 시승을 통해 미리 경험해 봤었기 때문에 4기통 엔진과 제가 느꼈던 차이, 일단은 2000rpm 미만에서는 거의 4기통과 6기통 엔진의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4기통 엔진의 필링도 정말로 부드럽고 정숙합니다. 엑셀을 밟았을 때 이렇게 4기통이 부드러워 라고 느껴질 정도인데, 다만 이렇게 엑셀을 급가속했을 때라든지 3000rpm을 넘겼을 때 고RPM 영역에서는 역시나 좀 4기통 특유의 그런 약간 6기통보다는 좀 부족한 느낌이 확실히 들긴 합니다. 4기통도 충분한데 6기통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아쉽게 느껴진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놀라웠던 부분은 이제 4기통을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스탑앤고가 4기통은 사실 6기통보다 조금 거친 느낌이 있거든요. 시동이 꺼지고 걸릴 때 약간 4기통만의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제네시스 G80 2.5 터보 4기통 같은 경우에는 스탑앤고가 꺼지고 켜질 때 정말로 부드럽게 꺼지고 켜진다라는 게 꽤나 놀라운 부분이었습니다. 가장 크게 원래 6기통과 4기통의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엔진이 꺼졌다가 켜질 때 바로 그 순간인데 2.5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탑앤고가 정말로 유연하고 부드럽게 꺼졌다가 켜진다라는 게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4기통 엔진의 소음과 진동 부분입니다. 6기통과 4기통에서 가장 이제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바로 이 엔진이 회전될 때 그 필링입니다. 그 필링이 확실히 이 기통이 4개인 것과 기통이 6개인 거는 차이가 있기 마련인데, 이 차를 제가 처음 탔을 때 느꼈던 부분은 4기통 치고 너무나도 부드럽다, 너무나도 직결감이 좋고 그런 전체적인 체결감이라든지 주행 느낌 자체가 정말로 실키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4기통이 그 정도가 될 수 있나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겠지만 4기통도 6기통 못지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6기통만큼의 부드러움은 아니지만 그래도 4기통 치고는 꽤나 부드럽고 정말 인상적인 엔진의 필링을 보여준다. 후륜 기반의 2.5 터보 엔진이 정말로 꽤나 잘 만든 엔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번째 질문은 이제 휠에 대한 질문이에요. 20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는데 20인치 휠이 너무 오버스펙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사실상 휠은 드레스업 효과가 가장 커요. 외관에서 봤을 때 멋있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휠이 커지는 것만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휠이 커지게 되면 무게가 무거워지고 연비가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뭐 연비적인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통 도심 주행했을 때 7이고 고속 주행했을 때는 뭐 10 정도 나오게 됩니다. 11을 넘는 경우는 잘 없었어요. 근데 제가 예상했던 만큼 혹은 예상보다는 조금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서 뭐 연비 부분에 있어서 큰 불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휠이 커지게 되면 승차감이 좀 안 좋아지지 않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차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적용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승차감 부분에 있어서 꽤 딱딱하다라든지 불편하다라는 느낌은 거의 느낄 수 없었어요. 이제 20인치 휠을 선택하게 되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기본적으로 추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좀 비싸게 책정이 돼 있는데, 아무래도 제네시스 측에서도 휠이 커지게 되면 승차감 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과 연계를 시켜야겠다 해서 이렇게 옵션을 묶어놓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혀 뭐 승차감적인 뭐 서스펜션적인 부분에 있어서 딱딱하다라거나 불편하다라는 느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로 부드럽고 편안한 승차감, 20인치 휠이더라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또 특징이에요. 물론 제가 18인치나 19인치 휠을 타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20인치 휠에 대한 그런 큰 걱정 혹은 큰 불만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이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에 대한 질문입니다.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저번에 3.5 모델도 그렇고 지금 2.5 터보 모델도 그렇고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있는 모델만 타봤기 때문에 사실 없는 모델이 어떤지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해서 뭐 정확히 이게 좋다 나쁘다 효과가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20인치를 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승차감 부분에서 통통 튄다거나 좀 단단하다거나 크게 좀 이질적이다 라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을 완충해 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넣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뭐 안 넣어본 차를 아직 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제가 있는 차를 타봤을 때는 만족감이 꽤 높았기 때문에 넣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다음 여섯 번째 질문은 후륜과 사륜구동 중에 사륜구동을 꼭 넣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정말 답이 없는 그런 질문이에요.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차가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원래 사륜을 선택했다가 이제 후륜으로 바꿨다가 결과적으로 지금 사륜을 타고 있는데 뭐 후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사륜을 타고 있는 입장에서는 사륜을 선택하기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사륜을 선택하길 잘했냐라고 생각이 들었냐면, 일단 고속주행할 때 이 차량은 3세대 플랫폼이 적용돼서 전체적으로 무게중심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코너를 돌 때 굉장히 이제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 코너를 돌 때 조금 더욱더 매력적인 코너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전자식 사륜구동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어필에서의 코너링이나 다운힐에서의 코너링 혹은 뭐 일반 주행에 있어서 이렇게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사륜구동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이고, 아직까지 뭐 겨울을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확실히 뭐 겨울에 눈에 사륜이 안전하다라는 건 어디까지나 이제 타이어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륜구동의 영향이라기보다는 타이어를 스노우 타이어나 윈터 타이어로 바꾸는 게 조금 더 안전합니다. 사실상 요즘 사륜구동은 이런 올로드 상황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코너를 돌 때 빠르게 돌아 나갈 때 얼마나 안정적으로 돌아 나가느냐에 따라서 사륜구동과 후륜구동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사륜구동을 넣고 아주 만족하면서 타고 있어요. 어디까지나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사륜구동 만족하면서 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은 이제 사륜구동과 20인치 휠을 넣었을 때 연비가 어떻냐, 가장 최악의 조합이잖아요. 사실 뭐 6기통도 아니고 4기통 엔진에 지금 20인치 휠이 4짝이 끼워져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사륜구동까지 넣었기 때문에 이 2.5 터보 모델이 아마 무게가 1855kg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인치 휠에 사륜구동을 넣게 되면 거의 2톤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량화를 시켰는데 사실상 제가 다시 불려놓은 셈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상 경량화에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래도 경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옵션을 넣어도
연비가 예상보다 나쁘진 않다. 원래 제네시스는 연비가 안 좋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모두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연비가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심에서는 7km, 고속주행에서는 10km 정도, 뭐 제 연비 주행을 하진 않았어요. 그냥 일반적인 제가 꾸준히 지금까지 운전해왔던 습관대로 했을 때 7에서 10 정도 이렇게 공인 연비가 나왔다. 그래서 18인치를 넣거나 후륜 구동을 넣었으면 조금 더 올라가긴 했겠죠. 하지만 20인치에 4륜 구동을 넣었을 때도 연비가 생각보다 나쁘진 않다. 그래서 저번에 3.5 터보 모델 시승했을 때 연비가 5에서 6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했을 때는 확실히 2.5 터보 모델이 3.5 터보 모델보다는 조금 더 연비가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은 이제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에는 3세대 플랫폼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3세대 플랫폼이 적용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전폭이 넓어지고 전고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저중심 설계가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건 아마 2세대 제네시스를 타시다가 3세대 제네시스 타시면 바로 느껴질 거예요. 일단 포지션 자체가 전체적으로 낮아졌고 차가 넓어졌고 낮아졌다라는 게 타보기만 하더라도 느껴지는 부분이고, 주행을 이렇게 해보면 더욱더 운전자에게 크게 와닿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뭐 일반 고속주행, 직선 고속주행에서도 느껴지는 부분이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코너를 돌아 나갈 때 확실히 저중심 구조로 되어 있구나 라는 걸 가장 크게 와닿은 부분이에요. 3세대 플랫폼은 정말로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고, 여태까지의 현대 기아 자동차 혹은 제네시스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바로 3세대 플랫폼 적용으로 인한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운동 성능을 비교해 본다면 지금 한 체급 위에 G90도 있지만 G90보다는 확실히 지금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G80이 훨씬 더 매력적인 주행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홉 번째는 이제 주행 중에 2.5 터보의 가속력과 이제 소음은 만족스러운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제 2.5 터보의 가속력은 아무래도 3.5 터보만큼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직선 주행에서 엑셀을 쭉 밟았을 때 금방 100km까지 올라갑니다. 금방 100km까지 올라가고 한 130, 40까지도 전혀 출력의 부족함 없이 뭐 RPM이 확 올라가면서 힘이 딸리는 소리를 낸다던가 그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 정말로 엑셀을 밟았을 때 고급스러우면서도 무게감 있게 가속력이 쭉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속감이 정말로 빠르진 않지만 부족하다거나 뭐 언덕에서 RPM만 올라간다던가 하는 느낌은 거의 없어요. 그만큼 토크 곡선을 보게 되면 실련형 구간에서 최대 토크가 발휘되는 그런 구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구간 RPM을 엄청나게 올리지 않더라도 출력에 있어서 뭐 가속력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전혀 없고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5 터보의 소음과 진동 부분에 있어서도 2.5 터보 너무 시끄러운데, 2.5 터보 너무 떨리는데 라는 느낌은 거의 없어요. 이제 아이들링 시에도 오토 스탑 앤 고를 켜서 시동이 꺼진 상태가 아니더라도 시동이 켜져 있는 아이들링 상태에서도 4기통인데 정말로 정숙하고 부드럽습니다. 뭐 정숙하다라는 건 앞, 옆, 뒤의 유리가 모두 다 이중 접합 유리이기 때문에 뭐 그럼으로 인해서 조용하다라고 느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방음 처리를 상당히 많이 했고 신경을 썼구나라는 걸 타면 탈수록 느끼고 있어요. 네, 마지막 10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자 핵심이 되는 질문이 아닌가 싶은데, 7천만 원 넘게 주고 샀어요. 제가 이걸 7,057만 원 주고 차량을 구입했는데 과연 7천만 원 넘게 주고 2.5 터보 4기통 가솔린을 샀는데 6기통 살 걸 이라는 후회는 안 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사실 이 가격이면은 6기통을 사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뭐 옵션을 풍부하게 넣진 못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6기통에 약간의 옵션만 넣어도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 7,057만 원이라는 금액이기 때문에 과연 4기통에 대한 후회는 없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는데, 먼저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 전혀 후회 없습니다. 이게 제가 4기통을 타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6기통도 만족스러웠지만 4기통도 전혀 부족한 부분이 없다. 6기통에 비해서 뭐 출력적인 부분, 계속해서 제가 답변으로 말씀드렸지만 정숙성, 그리고 소음적인 부분, 가속력, 출력,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엔진의 필링까지도 전혀 4기통이어서 좀 불만스럽다라는 느낌은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기통과 6기통 고민 중이신 분이라면 4기통을 결정하시더라도 크게 4기통 괜히 샀네라는 느낌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일단 연비적인 부분에서 크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고 뭐 세금적인 부분도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생기는 부분이고, 사실 뭐 제네시스 타면서 연비 생각 누가 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뭐 연비가 높고 낮음을 떠나서 제가 지금 이 차를 사고 주유소를 3번 갔어요. 지금 2주 정도 됐는데 그만큼 주유소를 가는 것도 좀 귀찮긴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연비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나오고 전기차도 이렇게 보편화된 마당에 연비가 좀 낮게 되면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유소를 뭐 자주 가야 되는 그런 뭐 귀찮음 이런 것도 있기도 하고, 그래도 연비가 이왕이면 높으면 좋잖아요. 아무리 뭐 연비를 신경 안 쓴다고 하더라도 뭐 S클래스 타시는 분들도 연비는 다 생각하십니다. 연비를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은 크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4기통 산 거를 정말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기통 살 걸 너무 후회되네 이런 생각은 정말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물론 아직까지 지금 1300km 밖에 안 타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조금 더 타보면 뭐 4기통의 단점이 좀 더 드러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제가 좀 더 그 부분은 롱텀으로 타보면서 10,000km 넘었을 때, 뭐 20,000km 넘었을 때는 어떤 또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신차 컨디션이기 때문에 그게 크게 드러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4기통 참으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4기통 고민하시는 분들께 자신 있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4기통도 정말 좋고 정말 만족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네시스 G80 2.5 터보 4기통 가솔린 모델, 제가 1300km 정도 타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10가지 질의응답 방식으로 여러분들께 전달 드렸는데요. 물론 6기통이 더 좋죠. 물론 수치적으로만 보고 정확히 따져보면 6기통이 당연히 더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액 대비했을 때 뭐 4기통과 6기통을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다, 꼭 내가 6기통이 필요할까?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6기통 못지않게 4기통도 충분히 좋다라는 말씀을 전달 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여유가 되신다면 6기통을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연비적인 부분도 있었고 금액적으로 기통수보다는 옵션을 좀 풍부하게 넣고 싶었기 때문에 기통수는 4기통을 줄이고 옵션을 제가 넣고 싶은 걸 다 넣었기 때문에 4기통이지만 7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형성이 됐던 것이고요. 금액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6기통을 구입하셔서 옵션을 많이 넣는 게 물론 좋죠. 하지만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개인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통수를 줄이더라도 옵션을 많이 넣었는데 굉장히 만족하면서 타고 있어요. 옵션만 제가 거의 1810만 원 정도 넣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넣었죠, 옵션을. 그래서 4기통 엔진에서 조금 더 옵션을 풍부하게 넣어서 풍족하게 제네시스 G80의 여러 가지 뭐 이런 소재라든지 첨단 기술들을 같이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구입을 했는데 아주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네시스 G80 계속해서 타면서 여러분들께 더욱더 다양한 정보 전달 드리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모아서 여러분들께 답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동차에 거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제네시스 G80 2.5 터보 모델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동차의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에 거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